초인플레이션이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량과 물가 수준의 변화폭이 매우 크다는 데 있죠. 초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인플레이션율이 5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바꿔 말해 초인플레이션 경제는 1년 동안 물가 수준이 최소 100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죠.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폴란드 4개국은 전형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통화량과 물가 수준에 명백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당시 4개국 경제의 통화량과 물가 지수를 나타냅니다. 통화량 선의 기울기는 통화량의 증가율을, 물가 수준 선의 기울기는 물가 지수의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급할수록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의미죠. 각 그래프에서 통화량과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선이 거의 평행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경우 모두 초기에는 통화량의 증가 속도와 인플레이션율이 완만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물론 이 4개국은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안정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도 마침내 안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는 화폐 수랭설의 주장에 신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사례들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어째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또 이러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 화폐의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 국가의 정부가 재정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나 판매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에게 매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정부가 통화 증발을 통해 세입을 증가시킬 때 이 세금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조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죠. 인플레이션 조세는 다른 조세와 비교했을 때 그 작동 과정이 묘합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는 전보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죠. 인플레이션 조세의 중요성은 나라와 시대를 따라 다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 수입의 3%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1770년대에 갓 태어난 미합중국 대륙회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새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죠.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수량설이 예측한 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물가 수준이 100배 이상 상승한 것이죠. 거의 모든 초인플레이션은 미국 독립전쟁 동안에 일어난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부의 지출은 많은데 조세 수입은 부족하고 차입 능력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결국 통화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재정 개혁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 조세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마침내 이러한 인플레이션도 멈추죠.